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빠 육아수다 아육. 네, 안녕하세요. 아빠 육아수다 아육수 2024년 16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11살 동아 7살 유나 아빠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살 승현이 아빠 홍성만입니다. 반가 네. 반가. 저는 11살 유리미 아빠 신종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음하는 오늘은 9월 22일입니다. 아빠들이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 이게 말이죠는 제가 준비를 했고요. 아이들이 내는 퀴즈는 승현이가, 아빠 육아일기는 성만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방송은 9월 30일 날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업로드 시간을 원래 제가 9시로 해놨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9시로. 근데 11시로 바꾸고 나서 조금씩 댓글이 그래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 9시는 무리였다. 출근 중이라 뭐 네. 이렇게 정신없고 출근해서 정신없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11시로 바꿨고요. 11시에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빠들이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 이게 말이죠. 육아는 핑계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저도 인순의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네? 같이 쓰자는 거죠. 아, 그런 거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 정말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네, 바로 일단 시작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인순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아가 쓰는 일기에 아빠랑 있었던 일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빠가 섭섭해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추석 마지막 날 뙤약볕 아래에 온 가족이 서울랜드를 갔다는 소식입니다. 아직도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아쿠아 슈즈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장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가 과학이나 국어, 역사 수업에 대해 흥미로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샘숙제는 여전히 지겹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순의 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은 좋았어요. 얘기들을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동아가 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생활글이라고 해서 쓰는데요. 네. 일주일에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 숙제 같은 거예요? 네, 학교에서 숙제예요. 해주는? 숙제고, 근데 거기에 생활글을 보니까 네. 분명히 저랑 있었던 일도 있을 텐데 꼭 그건 안 쓰고 그냥 특별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일을 쓰는 거거든요. 그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당연히 써지겠죠. 네? 그렇다면은 아빠와의 있는 건 즐겁고 행복하고 기억에 나지는 않는다.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번에는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네, 이번에는 뭘 썼냐면 엄마랑 유나랑 같이 그 서울에 있는 기상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대요. 아빠는 없어. 아빠 안 갔나 봐. 네, 안 갔어요. 저도 안 갔어요. 근데 그 셋이 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약간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네. 가다가 유나가 너무 짜증을 내가지고 힘들다고 짜증내서 이제 자기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유나를 잘 데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뭐 가기 전에 역곡역에 있는
그 어묵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묵을 먹어서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아빠 이야기는 없었다. 제 생각에 일기에 들어가려고 하시면 이제 엄마 없이 제주도 한번 가셔야.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보고 약간 진짜 고민이 된 거예요. 네. 아, 나도 그냥 동아랑 네. 해가지고 가야겠다. 엄마를 빼는 게 핵심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없어요. 제가 은하 씨 엄마를 빼겠다, 네. 빼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일기에는 이제 유나랑 있었던 일. 아빠 얘기 아빠는 없고 없고 유나랑 제주도를 갔다. 유나가 내 걸 뭘 뺏어 갔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추석이 꽤 지났을 시기긴 한데 그 추석 때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서울랜드를 갈까 말까 하다가 동아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도 어쨌든 물놀이장이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우, 더웠으니까. 네, 그런데 아쿠아 슈즈가 없으면 못 들어가서 그거를 현장에서 18,00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유나만 물놀이장에서 엄청 놀고 사람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낮에는 없었어요. 생각보다? 동화는 왜요? 동아는 엄마랑 놀이기구 타러 다녔어요. 근데 그 물놀이장에서 이거- 충분히 놀고 탈 수도 있었을 텐데. 온 가족이 서울랜드 갔다고 하길래 또 이거는 어떻게 일기에 아빠 얘기 들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엄마랑만 타러 다녔네요. 엄마랑 놀이기구를 탔다.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다. 아빠는 유나랑 놀았다. 요 정도만 들어가줘도 네. 그건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긴 내가 없었거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게 9월 중순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부천에 있는 공원 물놀이장 이런 것들은 방학 끝나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서울랜드 갔더니 마침 또 여기 있어서 아니 이제는 이런 날씨면 뭐 해수욕장 폐장도 그렇고 다 9월 중순 이후로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주말에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운영하면 너무 좋죠. 덥고 한여름 같은 날씨. 내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진짜 올해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9월 첫째 주, 9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네.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추워지고. 밀려가요. 여름 겁나 짧아. 네. 8월 말인데만 겁나 추워. 네. 서울랜드가 어쨌든 유나나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랑 가도 좋고 초등학생 네. 나이까지도 괜찮은 데여서 계속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KT 저는 할인이 돼가지고 네. 당사자 할인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값으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 서울랜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2번 정도 갔었는데 놀이기구도 뭐 적당히 있고 아이들이 탈 만한 것도 꽤 있고 그리고 그 물가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 먹는 것들에 대한 물가가 생각보다 되게 놀이공원 치고는 싸다. 합리적인. 그러니까 휴게소 요금 정도 되더라. 네.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휴게소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우동이 네. 몇 프로가 올랐다 그랬지? 한 20% 이상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 그러니까 8,000원에서 한 10,000원? 뭐 이 정도 됐다. 뭐 이렇게. 진짜로? 네. 너무 비싸네. 그게 뉴스에 있었습니다. 우동이 만 원. 올 추석 때 그래서 휴게소 들렸는데 간식 먹었는데 막 몇만 원씩 막 그쵸. 나와.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의 느낌이었는데 또 시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약간 뭔가 맞아요. 지금은 그냥 정말 푸드코트 같이 돼 있으니까. 네. 아울렛 느낌. 맞아요. 아울렛 어디 놀러 온 백화점 같은데 온 느낌이 나니까. 그쵸. 서울랜드는 그래도 그나마 싸다. 그리고 롯데리아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으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정도를. 서울랜드 그리고 또 좀 어린 친구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아요. 네, 많고 뭐 구름빵이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피터팬이라고 그냥 뺑글뺑글 도는 게 있는데 유나는 다 무서워서 놀이기구는 하나도 못 탔어요? 거기 엄청 회전목마만. 엄청 긴 미끄럼틀이 있는데 슉 내려가는. 그게 크라켄 아일랜드인가? 아니요. 그냥 미끄럼틀이에요. 그냥 줄 서서 그냥 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요? 뭐 거기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요? 물놀이장. 그 옆으로 그물 막 있고. 그래, 그게 크라켄 아일랜드예요. 그 이름이. 그 그물 올라가는데 옆으로 미끄럼틀이 있어요. 길게. 네,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미끄럼틀 못 타요? 네. 그러니까 더워서 그런 것도 있고 아, 물놀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을 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물놀이 하다가 바로 가면 위험하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이제 위험하니까 거기를 미끄럼틀은 다 막아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다녀왔고 네. 네, 마지막 소식은 해보고 싶은 얘기를 억지로 껴넣은 거긴데 두 개만 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니야 마지막 소식을 정말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과학, 국어, 역사 수업에 대해서 흥미로워라고 얘기했다는. 네, 이게 이제 추석 때 친척들끼리 모여서 원래 하던 얘기가 그 선행학습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4-5살인데 한글을 다 떼고 영어도 다 떼고 근데 유나는 어쨌든 아직 한글을 못 읽거든요. 못 읽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좀 간판도 있고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냥 통글자 그냥 다 이 정도만 읽는데 그래서 아직 가르칠 생각이 없어서 저는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친척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아한테 이제 동아도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맞아 그러면 학교가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은 어떤데 이랬더니 그 산수 문제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건 얘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좀 지겨운데 이제 다른 것들을 할 때는 되게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흥미롭다는 얘기를 쓰길래 되게 칭찬을 막 해줬거든요.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썼다. 흥미로워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구어체 같지가 않고 뭔가 약간 그 뭐죠? 공부를 좋아하지도 모르는 꽃을 든 남자에서 약간 김현중 F4 김현중이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연기 느낌으로. 너 흥미로워 약간 그런 느낌. 너 자꾸 내 눈에 띈다. 그래서 다른 건 어때? 다른 수업들은 어때? 했더니 이거 한참을 생각하다가 재밌기도 한데 되게 흥미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러면서 청소년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매일매일 학원을 가고 학원에서 뭔가 숙제를 못 끝내면 이제 학원에서 못 나온다. 뭐 10시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걸 통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도 뭐 과학고 세운다라고 또 하고 해서 이게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지고 당연한 게 되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진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들 제가 들어서 오늘 일기 쓴 것도 약간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받아쓰기 네, 근데 뭐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이에게 그래도 이런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현이도 지금 이제 물론 미술도 하고 수영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학원 공부 덧셈 뺄셈 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을 계속 보내고는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해도 돼라고 그게 뭐 여러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 네. 그걸 탁 놓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놓기는 쉽지 않은데 이거를 더 뭐랄까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게 사실 뭐 양육자라던가 아이들이 막 스스로 막 경쟁할 거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꾸 과학고 같은 거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과학고 가서 좋은 대학교 가지 못하면 취직 못하고 성공 못하고 도태되고 이런 사회니까 그렇죠. 네. 뭐 대학 안 나오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다 뭐 먹고 살만하고 다른 어떤 기술 분야에 있더라도 다 웬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정말 바늘구멍 같이 대학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취직하고 해야 뭐 살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사회 문제죠. 사실 교육 문제는 다 사회 문제죠. 그렇다고 보고 뭐 그 우연치 않게 SNS 같은 걸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글을 하나 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 중에도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하거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쟁이나 네. 이런 거에 계속 맞아요. 내몰려 있으니까. 초등학생들도 공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우울하다고 하는 친구들 있고 제 아는 그 친구의 딸은 학교에서 측정한 행복 지수가 엄청 낮게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님 학교 오시라고 그러고 상담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림이한테 물어봐요. 종종. 너 행복 완전 진짜 너무 행복한 게 별 5개면 지금 별 몇 개야? 이렇게. 그랬더니 3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한 4개, 5개 말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왜 아빠가 최소 비용 최대 했는데 만족감 최대였는데. 돌고래도 보고. 맞아. 하여튼 그때 왜 그럼 2개는 왜 빠졌어? 이랬더니 그 방학 중이라서 친구들을 잘 못 보니까 그래서 2개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요하지. 친구들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아직은 우리가 애들이 4학년이고 이러니까 네. 체감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옛날처럼 시험 봐서 막 시험 점수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뭐 평가 같은 거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학교에서 예전에는 그럼 50등 중에 몇 등이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사회 바라지 않으면서 그 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지 지금? 얘가 남들이 다 하는 것만큼은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하는 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는 없어도 그 꼭대기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맨 밑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이 정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지금 우리가 사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살아갈 만하더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이제 보면 그러면 내가 가운데면 그 밑으로는 몇 명을 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시스템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닌 걸 상상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게 좀 그렇기도 문제인 하고. 거긴 한데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 왜 이렇게 심해졌는데 청소년들이건 초등학생들이건 우울증도 막 심해지고 하는데 또 왜 계속 그렇게 해가는가? 그러면 저희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공부 잘 하고 어떤 뭐 미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상상되는 거는 그러면 예술고 가서 그렇죠. 홍익대학교 가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걸 말고를 상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도 어떤 그렇죠. 다른 네. 길을 가는 거에 대한 거 남들과 전혀 다른.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진짜 추석 때 그 말 듣고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열 높은 지역일수록 그 통계적으로는 아닌데 어쨌든 되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학교 때부터 그 고등학교 또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추석 때 많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계속 그냥 미련은 있는 거죠. 약간 엄마 아빠가 압박 안 시켰는데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해가지고 베스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쵸. 속으로. 어머. 막 혼자 뭐 이러면서. 너무 공부가 너무 재밌어. 뭐 이러면서 아빠 나 공부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빠랑 놀 시간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저는 약간 그 걱정도 되는 게 얘가 공부를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도 스스로는 되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되게 안 좋아졌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럼 얘가 말을 듣나? 이따가 성만 씨 일기 때 말을 듣는다면 갑자기 저 얘기를 뭐라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의 말을 들어서 공부를 갑자기 전혀 안 한다면 그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갑자기 탁 나. 네,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어떠신지. 학교 그만 다닐래 아빠 자퇴할래. 네, 요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성만 씨가 쓰신 일기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이야기에 대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쟁교육 관련된 얘기예요. 네, 해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상품도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아이들이 내는 퀴즈. 아이들이 문제를 냅니다. 들으시고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난 14회 때 유리비가 냈던 문제 다시 들어볼게요. 퀴즈 잘 맞춰보세요. 방해하지 마. 아, 네, 일요일 아침에 들으니까 더 듣고 싶네요. 진짜 좋게 쳐줘서 고맙다. 연주해줘서 고맙다. 네, 정답 뭔가요? 네, 사과멜론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Falling Slowly. 네. 영화 원스의 OST고요. 네. 네, 한때 진짜 이 흥행했었죠, 이 영화도. 그렇죠. 맞아요. 이 음악 OST도 엄청 흥행했죠. OST가 진짜 많이 흥행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의 젊은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저- 보니까 시절에. 젊은- 2007년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요거를 이제 통기타로 좀 OST 통기타로 쳐보려고 되게 연습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극 중에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통기타로 막 치면서 네. 노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어렵긴 어려운데 쉽다면 또 쉬운데 유리미가 피아노로 해주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 그 유리미가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항상 클래식 곡만 연주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 악보 같은 거 받아와서 집에서 막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한 걸 막 치길래 뭐지 했는데 요걸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희 이게 아마 그 아내랑도 이제 데이트하면서 영화관 가서 봤던 영화였을 텐데 그때 막 그 젊은 감정에 데이트하는 어떤 그 무드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낭만적으로 느꼈던 그 기분이 남아 있는데 내 딸이 지금 10살이 돼가지고 저 연주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퀴즈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승현이가 준비를 네. 했어요. 짧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퀴즈 잘 맞춰보세요. 자갈이 삐지면 네.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겠죠? 뭐 노래하고 있는 거였나요 지금? 네, 그 어떤 승현이가 문제를 냈는데 거기 그 띵동띵동 부분에 답을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었던 퀴즈입니다. 퀴즈 잘 맞춰보세요. 자갈이 삐지면 네. 뭐라고 했냐면 자갈이 삐지면 네, 말에 이게 음정이 있어가지고 네. 노래처럼 들려요. 승현이 말하는 게. 자갈이 삐지면 이렇게 뭘까요? 뭘까요?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갈이 실제로 삐지진 않으니까 그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자갈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개울가에 많은. 네. 네. 되게 나 되게 안 좋게 표현한 느낌이 갑자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러네. 길도 아니고 길바닥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막 하는 경향이 오늘 좀 있네요. 피곤하신가 봐요. 네. 개울가에 있는 자갈들이 네. 삐지면 삐지면 뭘까요? 자갈이 삐지면. 힌트?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퀴즈는 편의점에서 승현이가 냈습니다. 네. 그 중에 뭔가가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보내시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정답 아실 것 같으신 분들은 방송 댓글이나 엑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AYS 라디오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아빠 육아수다 아육수 2부. 네, 아육수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기는 성만 씨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함께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승현이 아빠의 육아일기. 요즘 엄마 아빠의 관심사 중 하나는 승현이의 받아쓰기이다. 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데 매주 집에서 나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괜히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온 날에는 따로 묻지는 않지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받아쓰기 때문에 요즘 마찰이 자꾸 생긴다. 승현이가 엄마 아빠와 받아쓰기를 연습할 때 자꾸 100점을 맞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엄마 아빠랑 연습할 때는 틀려도 괜찮아.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연습 삼아 한 받아쓰기를 2-3개 틀리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다. 승현아, 0점 받아도 괜찮아. 연습하면서 틀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해줘도 승현이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엄마 아빠도 받아쓰기 하다가 짜증이 나기도 했다. 결국 승현이의 받아쓰기 연습은 자기 전 혼자 연습하고 우리는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 방법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승현아, 엄마 아빠도 학부모가 처음이니 우리 다양한 공부 방식을 연습해보자.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 받아쓰기네요. 받아쓰기 연습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받아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뭐 한 문장 읽으면 그걸 쓰는 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오픈북처럼 이렇게 보고 쓸 수도 있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주 목요일 정도에는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준 그 받아쓰기 연습 그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1급, 2급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습하고 오면은 그 주에는 1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연락이 와요. 이번 주는 1급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1급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가는데 뭐 이거 연습하는 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산 하면 이제 승현이가 우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잘 모르는 단어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을 밟다. 밟다는 이제 리을 비읍 받침인데 네. 그런 쌍받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틀리면 이제 승현이가 쓴 거를 제가 채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채점도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채점도 안 하고 그냥 틀린 것만 뭐 점을 찍는다. 점을 찍어 여긴 점을 찍어야 돼. 이건 받침이 쌍시옷이야.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틀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건 한 적도 없고 하지는 않는데 아이 스스로 좀 뭐 100점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와이프랑 얘기해봤을 때는 그런 모습에 약간 아이가 강박 아닌 강박이 있나?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아이가 갑자기 울고 막 짜증내고 안 할 거야 나 그냥 빵점 맞을래 막 이러고 막 하면은 처음에는 달래다가 이게 좀 길어지면은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 됐어 오늘 여기까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건 그럼 이제는 혼자 연습해. 네. 그 보고 쓰는 게 있으니까 그 한번 보고 쭉 쓰고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다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방법을 일단 바꾸기는 했는데 그게 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아이 마음을 10분 이해하는데 너무 이해하는데 그래도 틀린 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네.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승현이 마음에는 뭐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가 틀린 게 짜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기보다는 진짜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성취감을 한번 맛봤겠지. 100점 그러니까 전 다 맞아본 적이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짜증이라는 또는 버럭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면 뭐 기쁨이 버럭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슬픔이. 걔네가 그냥 발동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본인이 그 못한 거에 대한 짜증 요게 섞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이제 이겨내고 막 틀렸어도 오히려 좋아 모르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짜증을 내고 우리 가족도 짜증 내고 가족들이 모두 자기 전에 짜증을 낸 상태에서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지. 그거는 진짜 힘들긴 하죠. 요거를 풀기에는 네. 안 풀려. 마음도 안 풀려. 아무리 뭘 해도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울면 그 감정이 그냥 다 전파되거든요. 맞아요. 부모가 서로 싸우게 되고 막. 자기 전에 맞아요. 자기 더더군다나 저희가 뭐 공부 스타일이 미리 이렇게 저녁 때쯤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다 보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제 잠들기 전에 받아쓰기 연습하고 우리 이제 자자 이렇게 하고 행복하게. 만약에 근데 딱 처음부터 탁 써서 다 100점 하면 너무 행복하게 다들 잘 수 있어. 근데 이제 언젠가 처음 막 너무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33개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는 그때 좀 연기를 하세요. 헉, 모르는 게 이렇게 많네 막 와 너무 좋다 이거 다 이제 새로 알 수 있다 막 그런 반응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현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뭐 괜찮아 이런 반응이 안 나. 그게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들에서 같이 짜증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 사실은 당연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전염된 거지 그 짜증이 약간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자면 연기를 해야죠 부모는. 그 시간을 사실 견딜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짜증을 내면 이제 나도 같이 짜증이 나라고 하는 거 안 순간부터는 그게 조금씩 덜어지지 않. 나중에는 혹시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승현이가 많이 틀려도 좀 기분 안 나빠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2개 맞고 8개 틀렸는데 괜찮아 8개 다시 알면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 오히려 지금에서는 그런 반응을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이전에 아까도 얘기해서 했지만 2번, 3번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3-4번도 그런 적도 많으니까. 아유, 아빠 괜찮아 나 2개나 맞췄어 8개 다시 알면 돼. 잘했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1-2개 틀린 것 때문에도 너무 아이가 낙담해요. 낙담하고 그냥 빵점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빵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이 화내는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빵점 맞을 거야. 맞든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나 이제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사실 안 해라고 했을 때 진짜 안 해버리고 같이 딴 거 뭔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않아요. 저도 이제 동아가 한창 그럴 때가 또 있었어서 그때는 이제 짜증을 처음에 되게 내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왜 물어보면 뭐 틀렸어 어쩌고 그래
진짜 이러고 그냥 이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조금씩 그 틀려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싸우고 막 짜증 내고 빵점 받을 거야 이러면 빵점 받든가 네가 알아서 해 맘대로 해. 그러니까 네 인생이지. 뭔가 아이의 어떤 그런 과정을 기다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미 겪은 거에 대해서 아이는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또 한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나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함축돼서 이렇게 또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또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또 나도 급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아이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하는 것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바라보는 걸 하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안 되는데 잘 기대를 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 모습이 나오면 게으른 내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짜증 나고. 네, 그래서 계속 넌 누굴 닮았어? 그래서 완성형이 아니니까 계속 연습을 걔가 받아쓰기 승현이가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연습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짜증났던 얘기들 많이 들고 오시면 좋겠네요. 아유 너무 좋네. 네,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 많이 시도해 보세요. 그러고 있어요. 아예 그러려고 하고 무관심으로 있고. 냅둔 적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쓴 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근데 대부분은 뭐 이렇게 공부 잘했던 뭐 수능 수석 입학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부모님 공부하라고 안 했다고 많던데. 그죠? 그러니까 네, 뉴스에 소수예요, 나오겠죠. 소수. 공부 안 하라고 하는 부모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의 부모는 서울대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적 카이스트 나오시고 이적 씨 그런 부모님들 거예요. 아 맞아 이적. 큰 테이블에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신문 읽고 책 읽고 계셨다고. 부천대 나온 김인수 씨랑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아닌데 나도 그럴 건데 나 놀 건데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동아야 재밌게 놀아 아빠만 일기에 써줘라고 할 건데. 네, 그러면 요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승현이가 정말 처음 겪는 일들 많으실 텐데 그런 얘기들 많이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받아쓰기 관련해서도 좀 소감들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소감 남겨주시고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네. 좋습니다. 네. 1부에 네. 지난주 방송에서 입을 많이 털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의견 주실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쟁 교육이나 또는 아이가 어떤 받아쓰기 틀렸을 때 뭐 잘 못했을 때 이럴 때 막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이게 말이죠. 그리고 퀴즈 정답이나 문제, 육아일기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빠도 엄마도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댓글 또는 아이옥스 카카오톡 오픈 채팅 AYS 라디오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부천 미디어에도 댓글 다시면 인수 씨가 잘 확인할 거고 그리고 댓글 다신 분들은 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1대1입니다. 여기에 꼭 본인이 받고 싶은 거 선물 그리고 인수 씨가 꼭 연락하니까 네. 꼭 읽고 대답해 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가시는 게 이게 대충 계산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잘만 참여하면 네. 한몫 잡을 수도 있어. 네.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잘 한번 가게 보탬이 되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신세계 말이 상품권 조금 가져가세요. 말이 조금 저급했네요. 네, 다음 17회는 10월 7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팟빵에서 아이옥스 검색하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육아 중 아빠잉.